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태 경제플러스 제5회 2부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인증 분야에 대해서 시리즈 1, 2, 3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리즈 2. 지난주에 했던 홍채 인증 외에 또 다른 인증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금융 쪽에서 보면 그 본인 인증이 어려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본인 인증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 뭐 스미싱 아니면 또 무슨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무하는 지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금융 쪽에서 아니면 핀테크 쪽에서 이게 고도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진다. 이게 최근에 우리 금융 기술에 대한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열심히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안 기능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하고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이제 본인 인증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손바닥 껍질을 벗겨서 다른 사람한테 입혀가지고 인증 통과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문인식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홍채 인증을 다뤘지만 홍채 인증도 어떻게 보면 또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보이스 인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금융기관에서 다음 달부터인가요? 우리 공인 인증서나 비밀번호 생성기들을 강제화하는 규정이 이제 사라져서 이제는 이제 은행 거래할 때 비밀번호만 가지고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비밀번호라는 거는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 아파트 들어갈 때 이게 많이 눌려진 고구만 찾아서 조합을 하면 집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듯이 4자리, 6자리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 거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반감시키거나 안심하게 하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새나가거나 뺏기거나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 핀테크 시장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로서 새로운 어떤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체 인증이 아닌 정말 기존의 어떤 비밀번호에 대한 어떤 뭔가 좀 방법을 좀 바꿔서 그 방식에 의해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혼자서 지금 라면 끓으면서 끓여 먹으면서 1인 사무실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G코드 이노베이션의 임용훈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장황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나오신 분이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좀 더 소상하게 현재 인증에 대한 부분부터 또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또 금융 거래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서 우리 G코드 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회사는 1인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 G코드 이노베이션인데, G코드는 그래픽 코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픽 코드를 기반으로 한 인증 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이뤄내겠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사명을 지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두 가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사용자 인증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CQ락이라고 하는 인증 기술입니다. 이런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간편결제, 그 중에서도 KG 이니시스의 KPay라고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미 저희가 소정의 매출도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뛰어난 기술, 패스콜, 그것을 저희가 특허를 출원했고 확보를 했습니다. 이 패스콜이라는 기술을 저희는 지난 한 2년 동안 알고리즘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제 제품화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하고 있는 R&D, 그렇지만 이것을 상용화시켜서 사이버 세상, 모든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모든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금융거래, 은행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래할 때 비밀번호 이게 누르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또 스마트폰 시대고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그 비밀번호 대신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패스코드든 CPU라기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아까 얘기했던 생체 인증 말고 정말 알고리즘에 의한 이런 어떤 인증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또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사용자 인증 기술이라고 하는 게 보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일반인들이 상상하기는 좀 너무 거리가 먼, 또는 함부로 뭐 아무나 시도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큰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와 나 사이의 약속을 정확하게 제3자로부터 보호만 받을 수 있으면 된다. 이 보안의 철학입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시작되는 거다. 나는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속이려고 하는 것을 제3자가 알아내는 것이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속지 않고 어떻게 들통나지 않고 유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만 아는 것을 서버에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숙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보안이 자신이 되는 것이죠. 인증 분야에서 이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 인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서버와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된 걸 나만 전달할 수 있다. 중간에서 누가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것은 서버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것만 달성할 수 있으면 보안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 보안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느냐? 좀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로 그 패스워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나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고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뭐 자기 차 번호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흔히 뭐 자기 아는 번호 쓰니까 보통 차 번호 많이 쓰던데 그거 다 오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사용자의 부주의니까 그것까지는 그런데 더 어려운 지금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몇 자리예요? 13자리예요. 그거는 뭐 차 번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알아내는 것은 고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그런 방식으로 탈취하는 것은 아니라 입력할 때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는 이 키패드와 키보드의 입력 장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유출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방식,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키보드와 키패드를 제거를 해버리자. 네네. 그러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키보드와 키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콘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이것도 키패드 아니에요? 키패드처럼 생긴 이미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예, 그래서. 로 착각하게 하는 아이콘.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비밀번호 쓰듯이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라고 써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 아닙니다. 평사로도 있지만 이게 숫자가 아니라 그렇죠. 일종의 뭐 코드나 아니면 무슨 뭐 약속된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만.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4라는 아이콘을 터치했다 하더라도 4가 입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키패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비밀 코드 값이 있는 것이고 그 코드 값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전자 서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전자 서명을 다시 일회용으로 전환해서 서버에 보내서 인정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콘, 이미지라는 것이고, 이 아이콘 이미지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콘이 아까 숫자 모양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그렇죠. 가능한 건가 보죠? 네,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비밀번호를 만든다 그러면 10개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문자까지 넘어갔더니 30가지가 됐죠. 요즘은 좀 조합을 많이 하잖아요. 숫자와 문자를.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그래서 그 패스워드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다시 확장해서 순수한 그래픽으로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무한 확장이 가능해지죠.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나 숫자가 아니라 그냥 뭐 어쨌든 임의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서 그렇습니다. 뭐 사용할 수 있다. 네, 예쁘고 뭐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친화성 있는 이제 아이콘들을 저희가 생산을 해내게 되겠고요. 이 아이콘은 이제 무한
생산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자동차 번호 이 안에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1, 2, 3, 4를 뭐 코드로 쓴다. 여기서는 A, B, C를 쓴다. 그럼 여기서는 병아리, 곰, 기타 이거 순서를 제가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외우게 할 거냐 외우지 않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인증 시스템에 도입을 할 때 로직을 정하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자 요것도 숫자 대신에 눌러서 본인이 맞습니다.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 아이콘을 터치해주면 되는 거죠. 카무스 그러면 기존의 방식하고 뭔가 다르고 뭐 다른 듯 하면서 같은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신전 같기도 하지만 또 그 차이도 안 느껴지긴 하는데 뭐 좀 더 자세하게 좀 그 차이를 설명할 그렇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이 기존에 비밀번호 터치하는 것처럼 아주 간편하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방법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학습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이게 보안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클로즈업을 좀 해야 보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는 누구나 갤러리에 수백 장의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중에 어떤 사진 하나를 터치를 해주게 되면 그 사진을 가지고 인증서라는 걸 만듭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사실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010101 같은 이진수 바이너리 데이터로 분해가 되죠. 그 이진수 바이너리 데이터를 해시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시치를 하게 되면 아주 작은 수만 분의 1의 작은 단문 해시 값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특허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방식을 못 쓰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특허를 등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이제 인증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아무나 쓰기는 이제 곤란하겠고요. 사실 이제 특허의 내용은 이렇게 해시 값으로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특허는 아니고요. 이 해시 값을 만든 이 인증서를 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아이콘 터치를 할 때 얻게 되는 특수한 코드값, 그 코드값과 이 인증서 두 가지를 같이 합성해서 새로운 해시값을 만들면 그게 전자 서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설명드리면 이 인증서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해서 0101 값이에요. 공인인증서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인인증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녀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복사 이동 저장이 안 됩니다. 인증서에 대한 이동이 안 된다. 예, 사용자도 저게 어디에 어떤 데이터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해커가 뒤지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값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 값을 복사 이동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탈취해서 사용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는 탈취해서 도용하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 인증서는 탈취 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인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설치할 때 사진 한번 딱 터치해 주는 것으로 인증서 생성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 아이콘 4개를 선택해 주면 모든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사진에서 생성된 그 이진수에 의한 어떤 그 값, 예. 그 값하고 우리가 터치해 준 값하고 이게 합성이 돼서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는. 그래서 이제 합성을 시키면, 예, 실제 사용할 때는 두 개를 합성을 시키게 되고요. 합성을 시키면, 전자 서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 스마트폰 안에 이제 그렇죠. 전화번호,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꽤 많은 전화번호가 이제 들어있는데, 전화번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금융거래를 위해서 지금 인증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이건 완전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 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 훔쳐가면, 뭐 이거 우리가 보안이 완벽하다고 하는 게 뚫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전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주 뭐 대단한 기술자가 온다면.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또는 뭐 SMS 문자를 받아서 인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한다 그러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은 이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도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공인인증서는 그 해커들이 만든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에 적용된 비밀번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공인인증서 안에 그 안에 뭐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비밀번호 숨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숨겨놨다는 얘기. 예, 그래서 지금 공인인증서를 13자리까지 쓰고 있죠. 왜냐면 그걸 찾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끔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2이 인증서, 아까 설명드린 사진을 이용한 이 인증서는 사진의 변환 값일 뿐이지 이 값에 무슨 비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 사진이나 아니면 사진을 가져다가 인증서를 생성시켜도 예. 여기 안에는 우리 그 아까 숫자나 문자나 그쵸. 그림 하면 어쩌 요걸 어느 선택해서 비밀번호 자기만 알고 있는 고유한 번호, 예. 고유한 문자나 그림을 눌렀을 때 예. 그 고유한 문자나 이런 값이 인증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훔쳐서 아무리 크랙을 해도 어떤 아이콘이었는지는 안 나오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그 안에 인증서는 어떻게든 확보를 했어도 예. 우리가 또 다시 이게 합성을 시켜야 되는 그 터치하는 아이콘, 비밀 아이콘. 비밀 아이콘. 그게 이제 서로 맞아야 이게 넘어가고 이제 인증이 된다는 거네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밀 아이콘과 인증서가 같이 있어야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훔쳐갔다고 해서 이 비밀 아이콘이 어떤 거냐는 건 또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저장되지 않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쭉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공인 인증서에는 비밀번호가 이제 숨겨져 있어서 그 공인 인증서를 누군가가 해커들이 가져가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의 비밀번호가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금융거래에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이제 그게 아니고 전혀 이제 다른 형태의 비밀을 그러니까 인증하는 부분이 서로 합쳐져야 그 두 개 같이 있어야 인증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휴대폰을 분실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많은 뭐 고민과 많은 노력과 또 그 많은 뭐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술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기술을 어디선가 이제 써야 그렇죠. 예. 뭐 하다못해 뭐 전자 상거래를 하든 네. 금융거래를 하든 써야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유용성이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쓰는 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확산이 될 텐데 혹시 뭐 이 핀테크와 관련된 어떤 뭐 사용자가 생겼는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협의 중인 데가 있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함으로 해서 그 혜택은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을 달성을 하면 기업도 더 많은 어떤 매출 증가나 또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용자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인증기술은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의 한 4개나 뭐 5개 정도 아이콘 터치하는 단순한 기술이에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 이슈화되고 있는 핀테크 또는 간편 뱅킹 이런 이슈들은 인증이 간편해야 된다는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기술은 보시다시피 4개, 5개의 아이콘을 터치만 해주면 인증이 끝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테크 분야에는 아주 적합한 기술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 4월에 그 KB금융지주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6호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멘토링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또 제품화, 그다음에 KB 금융지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탐색하고 같이 또 기술의 검정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KB금융 쪽에 적용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적용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KB금융지주에서 우리 이 보안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많이 빠르게 뭐 확실한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겠고요. 뭐 하여튼 간편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안은 기본입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 수준은 공인인증서보다 더 뛰어나다. 이게 이제 뭐 생각하는 자부심이고요. 간편과 보안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기술은 보시다시피 간편하면서 안전한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있다. 사용자가 쓰기 편한 거,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초점을 맞춰서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한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KB금융주자하고 사진 찍은 거 보시겠어요? 아, 이거군요. KB 스타터스밸리 입주식에 이제 들어가신 건가요? 자, KB금융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선정이 돼서 예. 우리 방식이 인증 분야에서 또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어떤 뭐 계획이나 우리 그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뭐 꿈은 원대합니다. 보시다시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지 숫자 아이콘 4개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4개 정도의 터치만으로서 아주 안전한 인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세요. 인터넷 뱅킹,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자금을 송금을 한다? 자, 그런 부분만 인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수많은 패스워드 로그인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지 않는 비밀번호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뭐 웹사이트 그렇죠. SNS 로그인, 웹사이트 로그인, 뭐 커뮤니티 로그인, 하다못해 쇼핑몰 로그인. 왜냐면 이전에 주문했던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주문했던 내용이 배송 상황이 어떤 걸 봐야 돼.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마이페이지에 가봐야죠. 네,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요. 왜냐? 어느 많거든요. 비밀번호가 수십 개씩 됩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 하나 썼었는데 언젠가부터 무슨 숫자 문자, 특수 문자까지 특수 문자 넣어야 되죠.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뭐 체계적으로 비밀번호 관리하긴 하는데 이게 모든 사이트마다 요즘 막 서로 구분한 방막 틀려요. 그렇습니다.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비밀번호는 지금 뭐 스마트폰에 메모장으로 적어 놓으신 분, 또는 지갑에 적어서 메모 갖고 다니시는 분, 엑셀 파일에 한 200개씩 넣어서 엑셀 파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비밀번호 지침이 뭔지 아십니까? 관리 지침 첫 번째가? 글쎄요. 절대 어디 적어두지 말라요. 그 다음 뭐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꿔라. 예. 같은 비밀번호 다른 사이트에 쓰지 마라. 이 지침을 어기시면 아니 어떻게 같은 비밀번호 다른 사이트에 따로 써야 되지 잊어버리는데. 그 다른 사이트가 틀리면 이쪽 사이트가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그걸 어기면은 뭐냐면 사용자 책임이 1차적으로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비밀번호 참 관리하기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앱에다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앱에 저장하는 것은 이제 남의 비밀번호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내 비밀번호 다 가져가세요. 거의 다 뭐 알려줬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에 어딘가 저장하는. 아니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같은 비밀 아이콘 가지고 모든 사이트를 다 같이 쓰라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웹사이트하고 이게 또 적용이 되는 뭔가가 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패스콘을 사용하는 사이트라면 그 사이트가 여러 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아이콘을 쓰지 말고 같은 것을 중복해서 쓰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왜 안전합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스마트폰 훔쳐가도 못하고, 그렇죠? 도용돼도 안 되고. 인증서를 뭐 훔쳐가도 안 되고, 사진을 훔쳐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같은 걸 써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패스워드로 인한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빨리 많아져야 되겠네요.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데, 명업을 만드셔야 돼요. 저희가 영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서비스 사이트들이 고객을 위해서, 사용자를 위해서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로, 패스워드 관리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저희 이런 인증 기술도 시장에 파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회사의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뭐 로드맵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개발 로드맵 한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은 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좀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건 이제 보시다시피 스마트워치인데요. 인증과 거래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것은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시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액세스 컨트롤은 우리 워치에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과 워치의 투 채널,
분리된 채널, 좀 더 보안성이 좋아지고 좀 더 편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가상현실. 이 가상현실을 지원하는 VR 기기를 우리가 착용하시게 되면 지문을 갖다 인식시킬 방법이 없어요. 벗어야 됩니다. 벗어서 스마트폰을 꺼내야 돼요. 요 안에 또 스마트폰이 다 들어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인식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채 인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센서와 눈과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위치 자체가 달라요. 근데 저희는 가상 공간에 떠 있는 아이콘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가상 공간에서. 또는 터치를 해도 되고, 시간만 정확하게 딱 붙여주면 그렇죠. 지금 이제 기술이 여기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시각을 시야를 특정 아이콘을 시야를 맞추게 되면 그 아이콘이 마킹되면서 인식이 됩니다. 그런 기술은 이미 나와 있어요. 눈 초점 맞춰서 타이핑 도시는 기술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체 인식보다 오히려 더 편하고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확장성 있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어를 벗지 않고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상현실 쇼핑입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가상 피팅을 하고 어떤 제품을 골랐어요. 주문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어를 벗어야 됩니다. 벗고 스마트폰을 다시 또 누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고개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은 벗지 않고 선택, 로그인, 주문, 결제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인증 기술은 저희께 가장 최적이 아닌가 해서 저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버추얼 분야가 사실은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확장이 되고 사업이 커질 분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서 거기 걸림돌이 이제 일종의 인증이었던 거고 우리 방식을 쓰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해결이 한 번에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뭐 IT 다양한 분야에도 확장성 있게 그리고 IoT는 이제 뭐 저희가 홈 IoT 쪽은 특히 인증이 보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홈 IoT는 일단 뚫리면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우리 집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홈 IoT에 CCTV가 뚫리면 우리 집은 제3자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홈 IoT 분야도 저희 패스콘과 같은 매우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이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G코드 이노베이션의 지금 새로운 방식의 인증 방식을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향후의 비전이나 아니면 우리 그 사업의 어떤 마지막 어떤 최종 목적지 아니면 목표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패스워드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패스워드가 없어진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혁신입니다. 그렇죠. 네, 패스워드는 세계 30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어요. 세계 30억 인구한데 어떤 제품을 팔아본 회사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기술이 패스워드를 배치할 수 있다면 저희는 세계 30억 인구한테 다 제품을 판매한 세계 유일의 기업이 될 겁니다. 그것이 저희의 고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이버 세상 또는 인터넷 세상을 즐기는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 또 목표입니다. 마지막 뭐 원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조만간 또 그런 날이 빨리 올 수도 있고 그 패스워드가 우리가 흔히 숫자로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거나 노출이 돼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을 그대로 이제 뭐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보안 인증을 통해서 뭐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쇼핑이든 아니면 금융거래든 반드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증 분야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G코드 이노베이션의 어떤 방식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보이스 인증이나 아니면 얼굴 인증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떤 인증 방식이 가장 편안하고 편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싶은 저희 생각이 담겨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5회 김종태 경제플러스 제5회 2부 순서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보안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봤는데요. 보안 문제는 정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또 나름대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짝 피는 그런 꽃이 되는 회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응원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적용이 금융기관부터 시작이 돼서 쇼핑이나 기타 다른 분야까지 확산이 되면 충분히 이 사업에서도 큰 성과도 아마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개발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폰 화면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거라서 그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알고 싶은 사항 있으면 이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우리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같이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 저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으셔도 제가 하든 아니면 또 우리 저 업체에서든 누구든 그 글을 보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답글을 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 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태 경제 플러스 제 5회 2부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